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제네시스가 G80에 최근에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을 했죠. 다크크롬 요소들을 앞뒤로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레이 다크크롬, 블랙 베젤이 적용된 핸드램프, 다이아몬드 커팅 19인치 휠 등 여러가지 스포티한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을 하고 있죠. 실내에는 3스포크 스티어링 휠에 메탈 페달 이런 부분들 적용을 해서 좀 더 스포티한 감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는 3.5 터보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거기에 다이나믹 패키지가 더한 모델인데요. 후륜 조향 시스템이 더해졌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좀 더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썸머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MVH 대책으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시스템 등을 적용을 해서 좀 더 다이나믹하고 강한 그리고 조용한 감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실주행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요. 새로 추가된 기술들이 제대로 그 빛을 발하고 있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인테리어 먼저 보시죠.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2회전. 자, 이 차 차체 길이가 5m에서 5mm가 빠집니다. 4995mm고요. 휠 베이스도 3010mm로 상당히 제법 사이즈가 있는 큰 차인데 2.2회전 조금 더 가는 락트락 조향비 상당히 의외인데요. 타이트하고 스포티한 그런 조향 성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기판은 3D 클러스터로 제작되어 있죠. 12.3인치이고요. 센터페이시아의 모니터는 14.5인치입니다. 상당히 길게 만들어져 있는 모니터인데요. 센터 콘솔에 있는 조구 셔틀을 이용을 하거나 직접 터치스크린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첫 화면 아주 깔끔하죠. 지도, 탐색 경로, 전화, 폰 프로젝션, 음성 메모, 공조, 빌트인 캠, 그리고 설정, 라디오, DMB 미디어, 발렛 모드, 음악 스트리밍, 결제 시스템이고요. 후속 취침 모드, 카투홈, 시트, 커넥티드 서비스, 공지사항, 매뉴얼, 아주 많은 표의 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USB로 연결을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많은 기능들 있는 차 놔두고 안드로이드 오토 이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성 메모죠. 후속 공조 잠금 기능도 있고요. 워셔액 연동,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 습기 발생 저감, 앞유리 습기 제거 연동, 오토 디포그, 간접 손풍구, 핸들 열선, 시트 열선 통풍, 후석 공조. 이런 공조 시스템은 또 센터페이시아 이 부분에 있는 공조 스위치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3단계로 통풍 시트, 또 3단계로 열선 시트. 2개 같이는 안 된다. 스티어링 휠 열선 2단계네요. 다음에 실내 공기질 청정 시스템, 다음에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 하나에만 해도 아주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빌트인 캠은 차의 블랙박스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빌트인 캠을 이용을 해서. 다만 빌트인 캠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 전류를 상시적으로 소모를 하죠. 연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설정,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드라이브 모드 연동, 운전 스타일 연동. 드라이브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을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하고, 운전 스타일 연동을 하면 운전 스타일, 드라이버의 운전 스타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의 차간 거리, 차속, 가속 반응, 그리고 속도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합니다. 운전 스타일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차간 거리는 멀게 할 거냐 가깝게 할 거냐. 차간 거리는 4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차속 강도 역시 5단계 중에 3단계, 반응 속도 5단계 중에 3단계. 다음에 주행 편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속도 제한 경고도 할 수 있고요. 경고 시점은 빠르게, 보통 혹은 느리게. 핸들 진동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 충돌 경고, 후측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 충돌 경고. 충돌 방지 보조는 제동까지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고, 경고는 제동까지는 개입하지 않고 경고만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스포츠 플러스. 자, 이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컴포트, 에코 모드가 없네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주행 경로 안내, 교통 정보, 주행 편의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라디오 미디어 정보, 뭐 올라오라 그러죠. 이렇게 5개의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됩니다. 클러스터 테마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하고요. 드라이브 연동 모드를 하지 않고 테마 A를 하게 되면 테마 B 계기판이 바뀌죠. 이런 테마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입체 클러스터, 이 3D 계기판이 3D 형태로 처리되어 있죠. 입체 효과를 강하게 보통 끄기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끄겠습니다. 입체 효과 보기에 좀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빠르게 정보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그래픽이 낫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공조, 받쳐, 시트 위치, 시트 스위치 및 자동 정보 알림, 스마트 자세 제어. 제네시스 처음 나올 때 상당히 강조됐던 기능이죠. 신체 정보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맞춰주는 겁니다. 신체 정보 입력, 안전키 표준. 자, 자세 분석을 하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추천 자세로 이동하면 이렇게 스티어링 휠과 시트 최적의 자세를 설정을 해 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좀 시승을 위해서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고 해서 멀리 앉았더니 추천 자세 영역이 아니다, 빨간 표시가 나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차가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트렁크,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트렁크에 접근을 하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굳이 그럴 것까지야. 자, 디지털 키 있죠. 디지털 키는 스마트폰 키, 카드 키, 디지털 키 정보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키를 스마트폰으로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카드 키 형태로 등록을 해서 여럿이서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NFC 방식으로 디지털 키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NFC 방식을 보안상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그래서 아이폰은 디지털 키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스노우 체인, 후속 승객 알림, 무선 충전 시스템. 이 부분 지금 스마트폰 여기 놓아두면 무선 충전이 일어납니다. 액티브 사운드, 차에 좀 더 만들어진 소리를 더해서 탑승객들이 좀 더 좋은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G카페이, 카페이 시스템, 차 안에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후속 취침 모드, 뒤에서 승객이 자고 있을 때는 뒷부분 오디오를 끄고 앞부분에서만 조용하게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투엄, 차에서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고요. 커넥티드 서비스, 내 차 위치 공유, 내 차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 지금 이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 정도 후에 도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죠. 네, 말씀하세요. 오늘 날씨 현재 행조해동은 흐려요. 이후 오전 8시에는 선루프 열어줘. 선루프를 열게요. 하세요. 후석 차창 닫아줘. 후석 창문을 닫을게요. 운전석 엉따. 운전석 열선 시트를 켤게요. 자, 이렇게 아주 많은 기능들을 음성 명령으로 조작을 하는데 거의 미스커뮤니케이션 없이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따숩게 해주라는 엉따라는 유행어죠. 이런 말까지 알아듣고 작동을 합니다. 역시 음성인식 기술은
뭡니까? 이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서 좀 더 학습량이 많아지고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거의 사람과 대화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USB 3.0 그리고 충전용 포트 2.0 포트가 들어와 있고요. C타입 포트는 아니네요. C타입 포트는 이쪽에 들어와 있을려나요? 자, USB 포트들이 다 2.0입니다. 3.0 혹은 2.0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C타입 USB 포트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USB 3.0 정도 사용을 하고요. 2.0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냥 C타입으로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버헤드 콘솔에 보면 SOS 버튼이 있죠. 그리고 제네시스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이 버튼 이용해서 콜센터와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빌트인 캠 수동 녹화 버튼이 있고요. 자, 시트 한 사이즈 큰 자켓을 입은 것처럼 약간 느슨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옆에 허리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지지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코너에서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 렉시콘 오디오 18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는데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부분이죠.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리 진짜 좋네요. 소리를 볼륨을 최대한 키웠는데도 소리가 뭉개지지 않고 선명하게 음색이 살아 있습니다. 좋은 소리를 듣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감동이 남기는데 아마 이 소리의 감동이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이 되고 편집 과정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전달이 될 텐데요. 이 소리의 수준의 한 절반 정도라도 표현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 이상의 훨씬 더 좋은 풍부한 음량 실제로는 듣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머리 위로도 손바닥 2개 겹쳐서 공간이 남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목 쪽을 아주 편안하게 받쳐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선블라인드 수동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원 버튼으로 차창은 내려갑니다.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는군요. 자, 뒷좌석에는 9.2인치 모니터가 좌우로 2개가 들어와 있죠. 암레스트 내리면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요. 끄고 켜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오토, 오프, 지도, 골프장, 위치, 이런 부분들, 즐겨찾는 골프장 메모해 놓을 수가 있을 테고요. 라디오, 음악, DMB, 비디오,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영화를 보면서 가고 싶다 그러면 미디어 기기를 연결을 하면 되겠죠. 어디로? 여기에 USB 단자가 있고요. 앞에도 USB 단자가 있으니까 어느 쪽에 USB 단자를 연결을 하면 이 비디오, 음악 이런 부분들 들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자연의 소리도 들어와 있고요. 앞뒤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매뉴얼, 실내 무드 조명 이런 컬러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설정, 내비게이션, 사운드, 기기 연결, 테마, 화면 구성, 디스플레이, 버튼, 터치패드, 일반 이런 부분들 다 뒷좌석에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9.4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뒷좌석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겠다. 컨트롤은 이 부분에서 한다. 전동 시트 이렇게 조절을 해서 좀 더 편안한 자세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선 시트 3단계, 통풍 시트 3단계 조절이 가능하고요. 좌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햇볕 가리개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죠. 좀 더 이동 중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가능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스키스루 공간 이용을 해서 트렁크와 이렇게 통하는 공간 확보할 수가 있죠. 스웨이드 재질의 가죽으로 지붕을 마감을 하고 있고, 자, 센터 터널은 무지막지하게 높이 솟았습니다. 제 손목보다 더 높게 이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 솟아 있는데요. 뒷좌석을 정확하게 좌우로 가로지르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앉아보면 뭐 이 정도 될 텐데요. 머리가 거의 닿습니다. 성인이 앉기에는 좀 불안한 좌석이다 라는 얘기고, 가급적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고급 세단이니까 4명이 여유 있게 즐기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뒷좌석 혹은 실내 어디에서도 이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 옆구리에 있는 버튼 이용을 해서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할까요? 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주차 유형, 뒷차형, 원격 주차는 하차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고, 스마트 주차는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를 합니다. 원격 주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어를 피단에 체결하고 하차합니다. 닫으면 파킹. 자, 차가 스스로 파킹을 하죠. 올라지. 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주차를 하네요. 자, 이러다가 사고 나면 메이커가 책임을 지겠죠. 저쪽 아무래도 차와의 차간. 자, 이렇게 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서 손이 좀 엄지손가락이 아프긴 합니다만 참 신기한 경험이네요. 이제 T자형 주차까지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합니다. 대단하죠? 또 이 차 소프트 클로징 기능, 고스트 클로징이라고도 하죠. 도어를 걸쳐 놓으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가 슥 당기면서 완전히 도어를 닫아 줍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날씨는 살짝 흐려 있고요. 그렇게 상태가 좋은 길은 아닌데요. 실내는 아주 조용합니다. 프런트 윈드실드, 운전석의 좌우의 차창,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을 하고 있죠. 또한 서스펜션의 느낌도 상당히 좋아서 아주 상태가 좋은 길 위로 올라서면 비단길 움직이는 듯이 아주 편안한 그런 주행의 질감 맛볼 수가 있을 테고요. 이렇게 살때운 자국들이 있는 좀 거친 길들 지나갈 때에는 타이어가 노면을 단단하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길인데요. 이 서스펜션 타이어의 진동의 느낌이 노면에서 위로 이렇게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로 출렁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수평을 쭉 유지하면서 가는데 밑에 다리가 밑으로 진동하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차체가 안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서스펜션의 어떤 그 강도가 그렇고요. 또한 사륜구동 시스템, 이 차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 적용되어 있죠. 그런 부분도 그런 차체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속도를 잠깐 끌어올려 봅니다. 자, 380마력의 힘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 다이나믹 패키지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더해져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더하면 상당히 강한
힘을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요. 속도는 아주 강한 빠른 속도까지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고요. 바람 소리와 엔진 사운드가 잘 섞여서 들려오고 있고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시프트 업다운을 수시로 할 수 있어서 좀 더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재미있는 운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아주 빠른 속도까지 가속이 가능한 것은 역시 서스펜션, 하체가 받쳐주기 때문이죠. 대체로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섬세하다라는 느낌도 함께 전달이 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또한 고속주행 안정감을 보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을 해서 한번 보죠. 자, 속도, 제한 속도인 90에 맞췄습니다.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아주 차로의 중앙을, 차선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를 하면서 코너를, 이 굽어있는 코너를 잘 돌아 나가고 있죠. 방향지시는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스스로 차선을 바꾸고요. 자, 속도를 좀 끌어올려 봅니다. 더 빠른 속도를 끌어올려도 충분히 주행보조 시스템 잘 작동을 하고 있죠. 차로의 중앙을 벗어나지 않고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조향이 아주 정확하게 조향 개입을 하고 있네요. 초보 운전자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주행보조 시스템 개선하다 보면 그 종착점 자율주행 시스템에 이르게 되겠죠. 자, 킥다운 버튼,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작동을 하죠. 자, 스포츠 모드 좀 강한 텐션 느껴질 수가 있고요. 스포츠 플러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가 되죠.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좀 더 강한 어떤 그 텐션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봐도 처음에 확 낚고채는 그런 느낌이 없네요. 자, 그리고 이 차 후륜 조향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뒷바퀴도 아주 작은 각도로 조향이 개입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시속 60km 이상의 빠른 속도에서 스티어링 휠을 딱 꺾게 되면 뒷바퀴도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조향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빠르고 민첩한 조향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한 시속 60km 미만의 속도, 그러니까 낮은 속도에서는 앞뒤 바퀴가 역방향이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조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좁은 공간에서 민첩하게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거죠. 롤러스케이트들 타보셨나요? 롤러스케이트를 일자로 놓고, 앞뒤 바퀴를 일자로 놓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놓을 때 하고 역방향으로 놓을 때 이 움직임이 확 달라지죠. 롤러스케이트 타보신 분들은 아마 제 설명을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어휠 드라이브, 후륜 조향 시스템이 더해져 있어서 좀 더 빠르고 민첩하게 좁은 공간에서도 잘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내에는 모두 10개의 에어백이 들어와 있고요.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그리고 하이빔 보조 시스템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후석 승객 알림,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까지 들어와 있어서요.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보완해주는 주행보조 시스템, 안전보조 시스템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썸머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성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제동거리가 짧아지고 가속도 좋고요. 하지만 또 날씨가 추워지면 타이어가 빨리 경화되기 때문에
잘 미끄러집니다. 겨울철이 되면 빨리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앞에는 245 40R20, 뒤에는 275 35R20 사이즈의 미쉐린 썸머 타이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V6 3.5 터보 엔진에서 나오는 380마력의 힘, 고성능 세단을 컨트롤하기에 참 좋은 충분한 힘이 아닌가 싶고요. 살짝 시속 100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8단 자동 변속기 적용하고 있죠. 8단 시속 100에서 1400 정도, 상당히 낮은 RPM 보이고 있죠. 7, 6, 5, 4, 3단 4400 정도 보입니다.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3단 4400, 8단 14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 앞에 지금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앞에 차도 없고 시속 100km를 맞출 수 있는데 차가 시속 90에 맞추어서 달립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속도를 정해진 속도인 시속 100에 맞춰주는 거죠. 자동차가 알아서 단속 카메라가 있는 부분에서는 속도를 줄여주고, 지나면 다시 정해진 속도 구간까지 올려주고, 참 똑똑해졌습니다. 차선을 움직이는데 네 차로, 그리고 좌우 차로, 그러니까 3개의 차로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차의 형태는 세단인지 SUV인지 혹은 버스인지 트럭인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련되게 구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상당히 유연하게 서는데요. 안전띠가 몸을 되감아주고 비상등이 작동을 하고 아주 강하게 제동을 했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 하는 반응입니다. 차체도 앞으로 많이 숙여지는 게 아니라 앞이 숙여지면서 뒤도 같이 주저앉는 그런 느낌, 수평을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강한 제동을 받쳐주는 아주 빠르고 정확한 제동의 느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충분히 올려진 뒤에 제동, 턴. 조금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사륜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요. 평소보다 한 2스텝 더 정도 빠르게 코너에 진입을 했는데,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코너를 탈출을 했고요. 안정감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단단하게 노면에 밀착되어 있는 느낌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크지가 않죠. 속도는 조금 빠르다 싶은데 충분히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겠다 라는 느낌, 이 차에 대한 신뢰를 더 높게 해주고 있습니다. 380마력이라는 큰 힘도 힘이지만 여러가지 주행 안전장치들, 주행 보조 시스템들, 그리고 타이어,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완성되고 결합되어 있어서 직진 고속 주행에서는 물론이고 코너에서도 아주 안정된 코너링을 만날 수 있어서 좀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이 차를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높은 신뢰성을 가진 고성능 세단이다 싶고요. 그래서 이 차 얼마냐 시승하는 모델은 G80 3.5 터보의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을 했고요. 여기에 다이나믹 패키지까지 더해진 모델입니다. 6,558만원이 기본 가격이고요. 3.5 터보의 스포츠 다이나믹 패키지 풀옵션을 장착한 시승차, 이 차의 가격은 8,790만원입니다. G80 하면 제네시스의 뿌리라고 해도 좋죠. 원래 G80이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죠.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뿌리라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큰 모델이고요. 9천만원의 가격 좀 비싸다 싶기는 하지만 수입차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한국
국형 고급 브랜드로서의 제네시스 자존심이 걸린 가격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9천만 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 차를 시승해 본 저의 판단입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 380마력의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죠. 공차 중량 1985kg입니다. 마력당 무게비 약 5.2kg 되는데요. 6초 전후, 6초 이전에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네시스 G80 3.5 터보의 제로백 타임은 5.1초인데요. 스포츠 다이나믹 패키지를 적용한 이 차 런치 컨트롤이 가능한데, 런치 컨트롤을 이용을 하면 4.9초의 시속 100km 주파한다고 제네시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떨지요? 일단 스포츠 플러스 선택을 해봅니다. 그리고 에어컨 끄고요. 런치 컨트롤이 가능한데, 런치 컨트롤을 하려면 ESC를 꺼야 될 텐데 껐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밖에 출발을 하는데 짧은 거리에서 시속 100km를 주파를 하고 있습니다. 런치 컨트롤도 상당히 부드럽게 출발을 하고요. 거칠고 강한 출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속도를 높여가는 것, 상당히 특이한 제네시스 G80만의 가속의 느낌 만나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런치 컨트롤 몇 번을 했더니 변속기 복원으로 런치 컨트롤 기능이 제한되네요.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보시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8.3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곳 파주 해일이 마을인데요. 이곳을 출발을 해서 서울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직접 테스트 해보기로 하죠. 에코 모드가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컴포트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 그래도 컴포트가 제일 연비에 유리한 주행 모드가 되겠죠. 컴포트로 설정을 하고 트림미터 세팅 다시 해야죠. 자, 세팅 다시 했고요. 출발합니다. 자,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이 차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연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 행주대교 올림픽대로 따라서 움직일 테고요. 동작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약 5km 정도 도심 주행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겠습니다. 리터당 8.3km의 연비, 썩 좋은 연비는 아니죠. 워낙에 출력도 출력이고 엔진 배기량이 크죠. 3.5L 배기량을 가진 가솔린 직분사 엔진 1985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고요. 큰 출력, 배기량, 무게 등을 감안하면 연비가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차이긴 하죠. 게다가 스포츠의 다이나믹 패키지까지 더해서 좀 더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하는 차이니만큼 연비에는 조금 소홀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일단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갑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이제 잠시 후에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곳까지 자유로 따라서 28.6km 달려왔고요. 연비 13.8km/L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자유로 빠져나왔고요.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구간입니다. 잠시 후에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갈 텐데요. 여의도 지나면서 교통량이 좀 많아졌는데 그냥 교통 흐름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았고요. 자, 이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도심 주행으로 이어갑니다. 이 지점까지의 연비 리터당 12.7 기록을 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구간에서 13 리터당 13 꾸준하게 유지를 했었는데 교통 체증 구간 지나면서 속도가 좀 떨어진 구간에서 연비 뒷걸음질 쳤고요. 네, 여기서부터 최종 목적지 교대역까지는 약 5km입니다. 5km 정도 도심 주행으로 이어갑니다. 도심 주행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약 700m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좌회전 받아서 마지막 직선 구간이고요. 네, 앞차 따라서 정지했고요.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까지 55.7km, 최종 연비 11.7km/L 기록을 했습니다. 주행시간 1시간 9분이고요. 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8.3km인데요. 약 리터당 3.4km 정도 더 간 연비 기록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 연비 기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3.5L 비교적 큰 배기량을 가진 380마력, 역시 출력도 강하죠. 대배기량의 고출력 엔진이지만 차분하게 경제운전을 하면 두 자릿수 연비 충분히 보여준다라는 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G80 3.5 터보 역시 연비는 운전자 하기 나름이라는 것 확인을 했고요.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 리뷰입니다. 제네시스 G80 3.5 터보 스포츠 다이나믹 패키지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선으로 된다고는 하는데 완전히 다 되는 건 아니죠. 빌트인 캠 관련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공지가 떠서 눌러봤더니 빌트인 캠 업데이트 안내가 들어와 있네요. 오버더에어 프로그램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빌트인 캠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가서 원하는 차량을 검색하여 업데이트 파일을 USB 메모리에 다운로드 후 차량에서 업데이트 하십시오. 자, 오버더에어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여러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언제 소비자들이 일일이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차에 연결을 해서 다시 업데이트 합니까? 답답합니다. 자, 잘했다고 업데이트 공지가 왔는데 참 쿠사리 먼저 먹고 시작하네요. 이런 부분까지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좀 아쉬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뭐 제네시스에 거는 기대, 좀 더 개선을 해서 좋은 차를 만들어라 라는 기대를 담은 지적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엔진 사운드 튜닝을 한 만들어진 엔진 사운드인 듯 싶은데요. 그 엔진 소리가 그렇게 썩 괜찮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은 아쉬움이 묻어 있는 소리죠.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더하면 상당히 강한 힘을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엔진 사운드가 들려오는데 엔진 사운드 뭔가 약간 어색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엔진 사운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들려줬으면 어떨까 싶으네요. 약간 뭔가 만져진 소리를 들려주는 게 자연스럽지 않고 약간 어색한 그런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8, 90%, 한 90에서 95%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고 조금 더 손볼 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엔진 사운드다 라는 얘기죠. G80 3.5 터보 고성능 세단인 만큼 이런 엔진 사운드가 주는 즐거움 무시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엔진 사운드는 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하세요. 이 자꾸 헷갈려요. 자, 두 개의 로타리 스위치, 원형 스위치가 위아래로 두 개가 있어서 잠깐 위에 거를 선택하는 줄 알고 했는데 아래쪽에 기어 레버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디자인을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 3.5 터보 스포츠 다이나믹 패키지 시승을 했습니다. 한국형 프리미엄 고성능 스포츠 세단으로 이 차를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늘 시승을 할 때마다 잘 타고 제목을 뭐로 짓지 하는 생각이 늘 뇌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이 차 그냥 한국형 프리미엄 고성능 스포츠 세단으로 제목을 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380마력의 힘이 딱 좋습니다. 고속 주행을 할 때 사륜구동 시스템과 380마력의 힘, 그리고 좀 단단한 서스펜션, 타이어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합되어 있어서 주행 안정감이 우수하고요. 전체적으로 품질, 어떤 그 주행 성능의 완성도가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안한 점, 불편한 점 찾기가 힘들 뿐 아니라 중저속 구간에서의 편안함, 럭셔리함, 이런 부분들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잘 갖추고 있는데 더해서 고속 주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탁월한 수준의 주행 안정감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입차들과 견저도 결코 뒤처지지 않은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품질, 주행 성능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차 제네시스 G80의 풀옵션, 최고급 트림의 풀옵션이어서 가장 비싼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8,790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한국형 프리미엄 고성능 세단을 8,790만 원, 거의 9천만 원을 주고 산다? 아무래도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차 9천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차의 가격표 펼쳐놓고 차근차근 이 차에 어떤 옵션들, 어떤 편의 장비들이 들어가 있나 차근차근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마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테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얼의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op.